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일요일마다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매주 끼리과 함께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 예정인지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자, 오랜만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에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어떠한 주식을 많이 샀는지. 다음으로 세 번째,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일요일날 올라올 예정이에요.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 이런 느낌으로 편할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주 코스피는 걱정이 매우 컸으나 그래도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까지는 쭉쭉 떨어지다가 12월 1일, 2일, 3일 전부 다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때 한번 쭉 올라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3천 위에 안착을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6주 연속 현재 2,900에서 3,050 그 사이에서 갇혀있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신저가를 찍고 다시 올라온 상황에서 한 번 더 3,000을 뚫고 가지 못하고 여기서 흐항하게 된다면은 남은 12월이 조금은 끔찍해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자면은 아마도 지금 많은 기분들이 야, 맨날 3천에서 두드려 맞던데 그냥 3천 가면은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번에도 뚫고 가지 못한다면은 이 라인은 이제 한동안은 못 건드는 그 정도의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다음주 다다음 주에 3천에서 안착을 하는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개월 연속 음봉은 금융위기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자면은 야, 12월에는 그래도 양봉 만들어주겠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3일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는 퀄리티 스타트를 보여준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자면은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상황이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회복을 해서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주에는 10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화까지는 매우 좋지 않았죠. 하지만 수, 목, 금 이 3일 연속 매우 나이스했습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 연기금 매수,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가 조금 컸죠. 1200억, 300억, 1500억 3일 동안 3000억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환율은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1183원. 다음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자면은 조금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1.356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증시가 변동성이 많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중에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했던 빅스 지수 결국 이렇게 금요일날 튀어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을 결국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해져서 28.5에서 머무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빅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조금은 불안한 그러한 장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빅스가 빵빵 튀니까 당연히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우산업 0.1% 하락, 이 정도는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2% 하락, 그 다음에 S&P 500도 마이너스 0.8% 하락으로 매우 나쁜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에 우리 장도 조금 나쁘기 시작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긍정적인 걸 찾아보자면은 전강 후약인 흐름은 맞습니다. 쭉 흘러내렸죠. 그러나 장 막판에는 조금씩 이렇게 고개를 들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 코스피가 조금 특이하게도 야, 왜 이렇게 좋지, 이러한 생각을 해봤죠. 다음 주에도 이러한 걱정을 뒤로하고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리분들이 지금 현재 증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야, 이거 미국장 부러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20년 빅스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빅스 지수를 보자면은 일단 이 빨간색 칸 있죠. 지금 이게 현재 위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자면은 야,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유의미하게 뚫고 올라갔던 적은 단 3번밖에 없습니다. 2008년, 2011년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리분들 지금
지금 당장 걱정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코로나처럼 엄청나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솔직히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정도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야,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최근 20년간 이렇게 빅스 지수가 빨간색에 도달한 게 20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피레침을 만들고 떨어졌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결국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결국은 그때가 매수의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혹시 너무나 불안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차트를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국은 왜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불안 그리고 고용 실망에 팔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테슬라가 6%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봤다시피 다우존스 0.1% 하락, 그리고 S&P 500 0.8% 하락, 나스닥은 조금 하락폭이 컸습니다. 마이너스 2% 하락, 그리고 플러스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날 뉴욕 증시는 오전 발표된 11월 일자리 수치에 주목을 했는데요. 지난달 일자리 창출은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이 21만 명 늘어나며 시장 전망치 57%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실업률은 4.2%를 기록하며 전망치 4.5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연준 이걸 보고 고용도 해결이 되는구나, 이제 금리 올려야겠다, 이러한 예측에 증시가 또 나쁜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전날 큰 폭으로 반등했던 여행주는 이날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그리고 기술주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6.4% 하락, 엔비디아 4.4% 하락, 애플도 1.1% 하락, 아마존도 1.3% 하락. 그리고 플러스 이게 조금 더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도큐사인이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주가가 조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무려 42%나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백신주,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 이러한 기업들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주말에 또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헝다냐? 3천억 채무 못 갚을 것 같다. 홍콩 거래소 공시. 자,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갚고 있던 헝다, 이번에는 3천억을 못 갚을 것 같다, 이러한 공시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자, 헝다가 이번 채무를 갚지 못하면 이게 끝이 아니겠죠. 다른 달러 채권 조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23조에 이르는 채권 연쇄 디폴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중국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중국 금융당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헝다가 설사 디폴트를 내더라도 중국 경제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잇따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 때문일까요? 암호화폐도 흐름이 꽤나 좋지 않습니다. 토요일 낮 3시 기준 비트코인이 무려 1,000만 원이나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분명 금요일까지는 7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토요일 낮이 되니까 5,900만 원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똑같이 폭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겠죠.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주 총평을 해보자면은 야, 예상보다 좋다.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랑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보니까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데, 하지만 월요일날 전략 후강 또 한번 보여주나, 이러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빅스 지수를 보다시피 만약에 거기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은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그때 우리는 조금씩 매수를 하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으로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매수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SK하이닉스, 카카오페이, SK, 삼성바이오로직스, HMM, NC소프트, 현대중공업, 카카오뱅크, 포스코, 효성TNC, 신세계, 삼성전기,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위메이드, 하나마이크론, TCK, 메리츠 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자, 이 중에서는 SK텔레콤, 카카오페이, HMM, 카카오뱅크, 위메이드, TCK를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무려 1조나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등은 크래프톤, 네이버, 삼성전자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 HMM, 레버리지, 위메이드, SK하이닉스, 하이브, SKIT, NC소프트, 삼성전기, 삼성생명, KB금융, ST바이오센서, DB하이텍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미는 무엇을 샀는가? SK스퀘어, 곧버스를 무려 2,500억이나 매수하네요. 그리고 3등부터는 일진하이솔리스, 셀트리온, 차이나 전기차 ETF, 미국 필라델피아 ETF, 삼성 SDI, 미국 나스닥 100 ETF, 미국 테크 탑10 ETF, LG화학, 두산퓨얼셀, 미국 S&P 500 ETF, 인버스,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ETF,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주전자재료, CJENM, CJN을 매수합니다. 자, 가면 갈수록 개인분들은 ETF를 많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가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적체 여전한데 오미크론 확산에 물류대란 엎친 데 덮친 격. 자, 오미크론 때문에 물류대란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운사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관련된 아이디어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1월 수출 600억 불 신기로 월간 1,600억 불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가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빠르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고로 월간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리고 이는 13년 10월 500억 달러를 최초 돌파한 이후 8년 1개월 만에 달성한 쾌거라고 합니다. 이로써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를 하며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FDA 자문이 머크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권고. 그러나 이날 표결을 진행했는데 찬성 13, 반대 10표로 표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머크 치료제에 대한 안정성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러한 시각이 많다는 거겠죠. 어쨌든 어떤 회사가 되었든 좋은 치료제 빠르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조 원이나 매수했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수하는 게 야, 이게 변덕일 리가 없고 메모리 업황이 4분기에 반등하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시각이 맞아떨어져 이번 연말에는 8만 전자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배당주 12월 둘째 주 후반에서 셋째 주 매수해야 효과. 자, 이러한 전략이 KB증권에서 나왔죠. 우리가 지금 배당주를 살까 말까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배당주를 언제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12월 초가 아니고 12월 말도 아니고 12월 중순에 사는 게 가장 좋았다고 했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 뉴스가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금요일에 올려드린 8회 영상을 보시면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도움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 영화 중국에서 6년 만에 개봉. 자, 사드 갈등이 시작되며 한한령이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 한한령이 조금 잠잠해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시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이번에는 6년 만에 한국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또 거기에도 엄청나게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내년이 오기 전에 한번 공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일정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선포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되죠. 사적 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앞으로 4주간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크래프톤 썬더 티어1 12월 7일 글로벌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최근 들어 다시 크래프톤 조금은 빠지고 있는데 다시 또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홍콩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야, 웨이보 나스닥이 상장돼 있잖아,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홍콩에도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중 상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크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이때는 1년에 2번밖에 하지 못하는 그 투자법 있죠. 코스피 200 편입 편출. 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매수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요. 또한 목요일에는 이러한 뉴스도 있습니다. 중국 빠진 110개국 정상회의,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는 그러한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의는 중국에 가장 민감한 대만,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도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금요일에는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일 미국 혈액학회 ASH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공부하니까 저 기리씨 더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